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시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 연결이 어렵게 되면서 후속 사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국도 대신 농어촌 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자 심사도 없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일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사업. 하지만 4년 전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도 접속은 무산됐습니다. 진주시는 기존 1.1km 노선을 1.83km로 늘려 왕복 2차로 농어촌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르면 사업 부지 위치가 바뀌면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자체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없이 기존 노선 심사로 가름했습니다. 사업비는 오로지 진주시 자체 예산 450억 원. 2.1차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업체와 계약하고 착공 서류를 받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돼도 재심사 대상이 되지만 서류상 공사 시작으로 이를 회피했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부터 1년이 미뤄지길래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자 이러면서 그 해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해도 이렇게 오니까.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망 확충은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정체 완화 효과 평가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변경된 노선의 평가는 생략됐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거기에 근거한 주민 여론과 혹은 의회와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꿔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의 신뢰를 좀 깎아먹는. 사업 추진에 이미 59억 원을 사용한 진주시. 진주시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타당성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줄었던 지역화폐 유통이 늘어나면 침체된 지역 상권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싱싱한 제철 과일과 생선이 판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지나가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게 문을 아예 닫은 빈 점포도 눈에 띕니다. 매연한 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살아날 길이 아마 제가 봐서는 진짜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좀 정부가 대책을 좀 세우든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약 20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남의 소상공인 수는 46만 1,000여 곳. 국민 개인당 지원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창원만 해도 상남이 가장 큰 상권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민생지원금이 풀려서 사실 그걸 소상인 가게에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럼 가게는 이제 그 분위기는 살아날 것이다. 특히 소비 쿠폰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면 정부의 지역 화폐 추가 발행 계획과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배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비 지원으로 발행된 경남의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는 2022년 9,147억 원에서 2023년 8,661억 원, 지난해 7,3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될 것이며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24만 5천여 곳. 정부는 향후 인구 소멸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사건을 선고해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남을 찾아 강연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관용과 자제라며 탄핵에 승복할 수 없는 이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종 판단의 결정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전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동에서 나고 자란 문 전 대행은 학창시절 은사에 대한 감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김장하 선생을 연결시켜준 스승이었습니다. 92세이신데요. 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4월 18일 날 퇴임했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참 그 사랑이 끝이 없구나. 민생 회복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라며 사회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탄핵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 통합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관용과 자제라며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힘이 있어요. 다수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표결해버리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경남교육청은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평생 평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문 전 대행을 통해 김장하 선생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강연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30도 이상의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서부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경남을 포함한 전국에 본격 장맛비가 시작되겠지만 중동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서부 내륙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내일과 모레 10에서 40mm 정도고요. 토요일에는 서부 내륙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현재 기온 창원이 21도, 거제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밀양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산청이 1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하동이 30도, 함양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반려견의 장난감총을 난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 장난감 총 수백 발을 쏴 1마리를 죽게 하고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역 군인 신분인 2명에 대해 사건을 군부대에 넘기는 한편 다른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양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전화로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산경찰서는 최근 한 소매업자가 심장 충격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양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5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 외에도 2건의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산시는 평소와 다른 예약이나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부터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주민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0%가량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19%가량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경남 부산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청년 유입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경남 대표단이 덴마크 4세대 원자로 개발사 솔트포스 에너지를 방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글로벌 SMR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해 솔트포스사의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솔트포스 측은 파트너십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